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먼 곳을 탐험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시나요? 어릴 적 저는 스타트rek과 스타워즈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상상을 하며 영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빛의 속도인 광속은 우주에 있어 절대적인 장벽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속도 제한이며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빛보다 더 빨리 갈 수 없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정말로 빛보다 더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걸까요? 만약 미래의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면 태양에 도달하는 데 약 8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인 안드로메다는 빛의 속도로도 250만 광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탐사선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워프 왜곡 드라이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체가 물리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광속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회 방법을 제안하였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빛의 속도에 대해 탐구하고 우주 공간 구조를 왜곡하는 워프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매년 수십 개의 새로운 외계 행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곧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와 유사한 세계를 찾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발표된 기사에는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외계 행성으로부터 신호를 포착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죠.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이 신호가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외계 행성을 발견하더라도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우주를 이렇게 먼 곳까지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죠.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외계 행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빨리 여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빛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구에서 빛은 정말 빠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적 관점으로는 지구가 작기 때문입니다. 빛은 단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지만 지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우주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빛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커버하는데 1.25초가 걸립니다. 이것은 훗날 달 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탐사팀들과의 통신 지연을 말하며 지구에서 보낸 메시지가 돌아오는데 총 메시지 전달 시간이 2.6초가 걸린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빛의 속도와 그에 따른 통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성처럼 훨씬 더 먼 곳과 비교하면 달과의 통신은 여전히 쉽습니다. 훗날 미래에 화성 식민지가 생기게 된다면 이상한 통신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구와 화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궤도가 다르기 때문에 화성과 지구와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로 변동하게 됩니다. 화성과 가까운 쪽에서의 통신은 빛의 속도로 3분이 조금 넘게 걸리지만 지구와 먼 쪽에서는 22분 24초가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통신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훗날 화성 식민지에 사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화성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당신이 보낸 메시지가 그곳에 도착하는 데는 22분 이상 걸립니다. 즉, 화성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를 즉시 응답하더라도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 후 응답을 받기까지 약 45분이 걸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은 점점 더 느리게 느껴집니다. 빛이 목성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분에서 53분 사이의 시간으로 나사가 탐사선에 지시를 보내는데 약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지시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때 도착하기에는 너무 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도 지구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일반적으로 평균 8분 정도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보면 이처럼 느리게 보입니다. 사실 너무 느려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우리는 8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나간다면 빛은 더욱 느려집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오는 빛이 그곳에 도달하는 데만 무려 4.24년이 걸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미래의 인류가 그곳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지구와 탐사선 간의 메시지가 4.24년이 걸려야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돌아오는 데에만도 무려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그곳 식민지의 사람들은 이제 막 2015년 전의 뉴스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주민들에게는
현재 상태의 지구가 2015년도의 지구인 것이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미래에도 80년 정도 유지된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 B에 사는 사람과는 평생 동안 최대 9개의 메시지들만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까운 별과 우리가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는 빛의 속도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멀리 있는 수조계의 별들과 행성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며 인류의 거대한 우주적 야망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는 아직까지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결국 미래의 인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그곳에 도달하길 꿈꿔왔습니다. 우주의 바다를 탐험하고 우주세계의 진귀한 모습을 탐험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주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바라보도록 열려 있으면서도 인류가 빛의 속도에 의해 여기에 갇혀 있다는 것은 마치 잔인한 우주의 농담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인류의 열망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우주를 통한 여행에만 적용되며 우주 자체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멀어지며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 또한 언젠가는 빛보다 빠른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상의 워프 왜곡 드라이브는 이 개념의 가장 유명한 예일 것입니다. 워프 드라이브 기술은 SF 영화나 과학소설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 자체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로 물리학의 허점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과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인 것이죠.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나아가 우주선을 광속으로 추진하는 대신 우주선 주변 공간을 왜곡해 우주에서 두 개의 먼 지점을 연결하고 그 거리를 일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의 시공간 버블을 생성합니다. 이 시공간의 버블은 우주선의 앞 공간을 수축시키며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 본질적으로 우주선이 시공간 파도를 타게 되는 것이죠. 알쿠비에르의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위의 서핑보드와 같은 형태의 버블을 생성합니다. 우주선은 이 버블 안에 위치하며 이것은 우리가 서핑보드를 타듯 우주선 자체가 보드 위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우주선은 버블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간의 버블은 공간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파동에 의해 이동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의 허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은 공간 내에서 이동하는 물체에만 적용되며 공간 자체의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간 자체는 어떠한 속도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의 버블과 알쿠비에르의 기하학은 이론적으로 빛의 속도의 9000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우주가 우주선의 기준 프레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공간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다시 말해 빛이 이동하는 대신 우주선이 놓여있는 공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알쿠비에르는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우주의 속도 제한을 깨지 않고도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이 왜곡 드라이브는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단순한 허구의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멕시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르는 스타트rek의 왜곡 드라이브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는 우주선 주변의 에너지 밀도의 요구사항이 진공에너지의 밀도보다 낮을 경우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진공에너지는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물질은 양의 압력과 중력장을 생성하며 만유 인력 법칙에 따라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죠. 그러나 이 음의 에너지 밀도는 우주선 주변 공간을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반중력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 음의 에너지 필드 공간을 우주선 주위에 특정하게 배치하게 된다면 시공간의 버블을 형성하기 위해 곡선이 될 수 있습니다. 왜곡 드라이브는 우주선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대신 우주선 앞 공간을 수축시키고 뒷 공간을 팽창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주선은 앞으로 수축하는 공간과 뒤쪽으로 팽창하는 공간의 버블 안에서 음의 에너지 밀도를 사용해 공간 수축과 팽창 속도를 증가시켜 광속보다 빠른 여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우리에게 광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것을 관측하고 확인했죠.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자리의 별에서 오는 빛은 결코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또한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현상이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이론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버블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우리 능력을 넘어섭니다. 사실 작은 우주선을 왜곡 속도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목성 전체의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왜곡 드라이브는 몇 가지 단점 또한 잠재해 있습니다. 시공간 버블이 우주를 이동하는 동안 위험한 방사선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어 이것은 우주선과 승무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는 실제로 꽤 오랫동안 왜곡 드라이브를 연구해왔으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알쿠비에르 왜곡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미래의 항성 간 여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웜홀은 어떨까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많은 것을 예측했습니다. 웜홀은 아직 관측된 적이 없지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 존재를 수학적으로 예측했죠. 시공간의 구조에 구멍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웜홀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를 2차원 시트로 생각합니다. 시트의 끝에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그 시트를 구부려 두 구멍이 정렬되게 한 다음 두 구멍의 끝을 함께 꿰매면 웜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웜홀과 같은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과 지구와 같은 곳에서 이미 시공간을 왜곡하고 구부리고 있죠. 하지만 이 가상의 웜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국적인 물질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웜홀은 물리학 법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만약 웜홀을 만들게 된다면 자몽 크기의 웜홀을 여는 데에만 태양이 1억 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의 에너지와 반중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가속 평창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오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70%가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 음의 에너지처럼 반중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이것은 공간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일종의 에너지의 힘인 것입니다. 공간의 확장은 바로 우리가 워프 왜곡 드라이브 엔진과 웜홀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인류가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언젠간 암흑 에너지의 힘을 웜홀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시간 관련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실제로 존재하는 중력 고속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물길과 같은 우주의 중력 도로로 타이탄이나 화성과 같은 장소를 훨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들은 수백만 개의 소행성과 위성, 행성의 궤도를 살펴보며 이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발견했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러한 물체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우주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중력 고속도로였습니다. 새로 발견된 천체 우주적 고속도로는 수십 년이 아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혜성과 소행성을 목성에서 해왕성으로 10년 이내에 이동시키며 100천문 단위까지 한 세기 이내에 도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이저 탐사선의 비행 경로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목성의 중력 보조를 얻어 새로운 방향으로 중력적 슬링샷을 받았으며 이후 토성과 천왕성으로 부스터를 받아 해왕성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 결국 태양계를 벗어났죠. 하지만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러한 우주고속도로인 매니폴드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주 천체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까지는 탐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와 ESA와 같은 우주기관들은 현재 이를 연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탐사선을 외계 행성으로 더 빠르게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수학적 방정식에서 영감을 받아
첫 번째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워프 왜곡 드라이브 개념은 불가능해서 그럴듯한 것으로 발전했죠. 아마도 다음 20년 안에는 더 그럴듯한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연구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광속보다 빠른 여행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먼 은하계의 외계 문명이 이미 이 기술을 사용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누비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생애 동안 워프 왜곡 드라이브 엔진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올려주세요.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